여러분, 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희입니다. 자, 우리 51일 남았습니다. 그죠? 자, 오늘부터는 경찰 간부 문제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1번부터 4번까지 풀어볼 거고요. 제가 어제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경간부가 조금 수월합니다. 그 수월하다는 게 되게 문제가 쉽다, 마냥 쉽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일행직에서 봤음직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일행에 있는 문제들을 좀 이렇게 잘 배치를 해서 변형을 해서 문제를 출제했던지라 아마 풀어보시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느낌이 팍팍 들 수 있을 거예요. 자, 1번부터 4번까지 풀어볼게요. 자, 1번입니다. 행정과 행정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행정학의 기원과 관련이 있는 패러다임은, 네, 행정학은 정치학과 분리되면서 경영학과 비슷해지면서 연구가 시작이 됐습니다. 일단 정치로부터 예속되어 있던 행정을 가지고 와서 행정을 정치로부터 분리시킨 다음에 연구를 진행했기 때문에 행정학의 초기 출발과 관계가 있는 패러다임은 정치행정 이원론입니다. 관리 중심의 전통적인 행정학이 바로 이 시기에 등장을 했죠. 이 시기의 행정은 경영학과 유사했는데 당시 경영학의 가장 핵심 패러다임은 절약과 능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계적인 능률성이 한참 강조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공정이나 평등은 1960년대 후반 신행정학 등장하면서 나왔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이 표현이 틀린 선지가 될 거예요. 자, 2번 틀린 선지가 되고요. 얘가 정답이네요. 3번 1945년 2차 세계대전 이후 딱 몇 년이라고 딱 찍기는 그렇지만 이미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겪으면서 행정도 그리고 행정학의 범위도 굉장히 다양하게 확대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맞는 선지가 되고요. 윌슨이 바로 요 시기 1번과 2번이 설명하는 시기 초기 행정학 시기의 행정학 아버님이십니다. 행정의 연구라는 논문을 통해 행정과 경영이 유사하다. 그래서 정치와 행정은 분리, 정치행정 이원론, 그리고 행정과 경영 유사, 행정경영 이론론, 공행정, 사행정의 이론론 주장했으니까 지금 보시는 4번도 맞습니다. 자,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건 2번입니다. 자, 우리는 2번 가볼게요. 행정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랬죠. 과정설에서 인식하는 공익은 사익의 총합, 사익 간의 탕협, 집단 간 상호작용의 산물, 사익 플러스 사익을 하면 이게 공익으로 바로 연결되는 이게 과정설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 맞는 선지가 되고요. 자, 나입니다. 롤셀 정의론의 1원리는 기본적 자유의 평등 원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유 원리죠. 이 원리는 네, 사회적 형평에 관한 문제고요. 기회균등의 원리, 그 다음 차등의 원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요거 불우한 사람들의 편익을 최대화하려고 하는 것 이거는 정의의 이원리의 두 번째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요건 현재 틀린 선지가 됩니다. 3번입니다. 합법성은 법치 행정을 의미합니다. 법률에 입각해서 행정을 진행하는 거고요. 이 합법성은 결국 공무원 행위가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으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다 맞는 선지가 됩니다. 디목의 사회적 효율성. 네, 디목. 사회적 효율성 함께 주장했었습니다. 과학적 관리론에 입각한 기계적인 효율관을 비판하면서 등장했던 내용이고요. 이 디목이 나중에 통치 기능설, 민주성에 대한 내용까지 그 이론들을 발전시키게 되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맞는 선지입니다. 자,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건 그래서 가다, 4번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 아니, 죄송해요. 3번 문제 풀어야 되는데 제가 또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3번 갈게요. 행정이론의 등장 시기를 순서대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 사이먼의 행태주의는 1940년대, 그리고 귤릭의 포스트 코브 모형은 1920년대에서 30년대 사이 정도로 보셔야 합니다. 일단 쿠기 행정학의 과학적 관리론, 행정관리론 등장했던 시기라고 보셔야 되고요. 정부 실패 이후에 오스트롬의 공공선택 이론 나타나게 되죠. 1980년대 즈음이요. 그리고 신공공 서비스 이론은 정말 최근, 거의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그리고 정부 재창조론, 오스본과 게블로의 이론 1980년대 후반. 그래서 순서를 따지자면 얘가 지금 보시는 1번, 그 다음 얘가 2번, 그 다음 지금 보시는 얘가 3번, 4번, 5번. 이렇게 해서 순서를 따져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나가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 그 다음 라가 제일 마지막에 나와야 할 테니까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건 3번입니다. 이런 문제는 너무너무 수월하죠. 자, 4번입니다. 다음 중 울프가 이야기했었던, 울프 누구예요? 처음으로 정부 실패 설명했었던 학자입니다. 비시장 실패라고 얘기했죠. 시장이 아닌 영역에서도 실패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시장 실패
비시장 실패, 정부 실패의 원인에 대한 얘기들을 쭉 설명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공공재가 존재하는 건 시장 실패의 원인입니다. 외부 효과도 마찬가지고요. 자연 독점도 그리고 정보의 비대칭성도 모두 다 시장 실패 내용이고요. X의 비효율, 정부가 너무 독점적으로 서비스를 생산하기 때문에 비효율적 생산이 발생한다. 공무원들이 사적인 목표를 설정한다. 그리고 파생적인 외부 효과, 정부의 개입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마지막에 현재 분배가 정부가 개입해서 오히려 불공정하게 나타날 수 있다. 다른 말로 권력의 편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거 마찬가지로 정부 실패의 원인 되기 때문에 원인들 맞는 걸 골라주게 되면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 굿모닝 행정학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번은 조금 간단했지만 1번, 2번, 3번은 우리 일행직의 주제와 굉장히 유사하죠? 네, 잘 눈여겨서 공부해 주시고요. 우리는 또 내일 아침에 5번부터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고요. 내일 아침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